중국에 만약에 단 하나의 전임사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법문사 사리다. 그거는 손가락뼈예요. 요 손가락뼈. 그러니까 오래된 건 다 뼈로 나와. 구슬로 나오면 시대가 떨어지는구나. 너네 시대 떨어지는구나. 신체 전체가 살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 뼈, 이걸 연골이라고 합니다. 연골. 신령한 뼈. 그리고 구슬살이에요. 이거는 사실 훨씬 뒤에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살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뼈다. 뼈다. 추적해보면. 구슬로 나오는 건 다 뒤에. 제가 얘기하잖아. 인도에서 가장 유력한 살이 피프리하와 출토살이. 근본 8탑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피프리하와 출토살이 인도 델리 박물관에 모셔져 있고요. 박물관에서 왜 사리를 전시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천마총 가봤잖아. 천마총에 시체는 전시를 안 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 들어가 보시면 거기 이제 유물들을 이렇게 다 복제해 놓고 원래 진품은 박물관은 안 뺐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시신이 원래 매장돼 있는 대로 매장을 해놨으니까 떠들지 말고 경건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 문구가 써 있어. 천마총에 가보면 시신을 거기다가 이렇게 보존 처리를 해가지고 놓는 게 아니야. 시신은 없지. 뼈는 나왔어요. 뼈는 나왔어. 그렇게 해놓는 게 아니야. 왜? 그거는 그 인간의 존엄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는 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전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문화재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제가 요번에 보스턴 미술관에서도 사리가 반환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그게 가능한 이유도 뭐냐면 뼈는 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소장처 쪽에서 얘기하면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같은 걸 뚫다가 뭐 전주 이씨 무덤이나 뭐 경주 김씨 무덤이 발견됐어요. 조선 초기 아주 좋은 무덤이야. 그러면 모든 매장 문화재는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서 나온 것들은 전부 국가로 넘어가. 뼈는 그 집안에서 단락하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물이 잘 나오면 그게 누군지도 나와. 그러면 진짜 우리 10대조 할아버지인데 박물관에 이렇게 보존 처리돼서 누워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돌려달라 그러면 그 문중에서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 돌려주도록 돼 있어. 그래서 델리 박물관에 사리가 전시되는 거는 진짜 특이한 거예요. 인도니까. 청상이 아니지. 사찰에서 사리도 우리도 이렇게 모셔놨잖아. 그런 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사찰이잖아. 그건 절이잖아. 박물관은 공공재고 거기는 종교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리가 무슨 뭐 미술품이냐? 그걸 감상하고 있게? 이해가 돼? 인도니까. 근데 가보면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거지. 그냥 쉽게 말하면 상식이 없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상식으로 인도에 통합니까? 국제적으로 다 그게 룰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제 상식이라는 게 있어. 이런 바닥에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가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우리한테 돌려준 거야. 그런데 회암사는 회암사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건 회암사 거일 확률은 거의 없어요. 내가 지공스님, 나홍스님으로 제일 많은 논문을 쓴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얘기하는데 저건 사리 확률은 없습니다. 회암사 거일 확률은 없습니다. 아마 북한 쪽에서 얘기하면 북한으로 돌려줘야 될 수도 있어. 회암사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근데 회암사 거일 확률은 없어. 왜냐면 그게 조선 말에 이응준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무덤 쓴다. 거기 그 동네 유생이었는데 그 직관 얘기를 딱 듣고 저는 그게 지공스님 부두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 무덤을 쓰는 사건이 벌어져요. 파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종의. 그리고 그때 만약에 사리가 있었으면 사리가 있었으면 낫겠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은제에 도금한 거거든. 지금 있는 거는 미국
미국 박물관에 있는 거는 은재 도금한 거거든. 그게 나왔으면 그 앞뒤 거까지 싹 밀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 현찰이지, 현찰. 나는 유생이고, 나는 철저한 유생이고 불교를 싫어해. 그래서 나중에 비석 같은 경우도 다 빠개가지고 가루를 내버리거든, 이 사람이. 네, 그 정도로 하거든요. 그 실록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도 너무 이상한 행동이어서 왕의 귀까지 들어가서 실록에서 대전회의에서 그게 나오고 걔를 무덤을 다시 걔네 아버지 무덤을 파내라 하고 그걸 복구시켜라 라고 했어요. 근데 복구는 불가능하지. 그래서 그때 그냥 비슷하게 해서 야매로 만들었어요. 그런 기록들이 나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비문 옆에 음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문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글들이 있고 요 옆에 옆을대기에다가 요 내용들이 쓰여 있어. 걔는 뒤지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게 유지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 사람 사리만 있는 게 아니고 지공 스님하고 나홍 스님 그 사리가 다섯 종류가 있어. 그 다섯 종류가 그게 연등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지공 나홍이거든요. 이 다섯 종류의 사리가 있거든요. 이걸 한 군데다 모셨다고. 한 군데다. 그 얘기는 뭐냐? 부도가 하나. 이건 뭐냐면 부처님 이렇게 계보를 통해서 이게 나홍 스님까지 전달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맥은 필요 없고 인도 맥으로 바로 내려왔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런데 요거는 부도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유물이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 회암사에 가면 나홍 스님 부도가 있고 지공 스님 부도가 있고 무학대사 부도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다 각각으로 넣지 이렇게 풀세트로 넣지 않아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딘가에 하나만 있었던 화장사 살인지 개성의 화장사 부도에서 나온 건지 뭐 그것도 사실은 불분명해요. 근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회암사는 아니야. 유물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 네, 유물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는 역사적 기록, 하나는 유물의 형태를 봤을 때 절대 스승과 제자를 한꺼번에 쉽게 말해서 아버지하고 아들 무덤이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일부를 같이 팔을 하나 쪼개서 잘라서 같이 넣었어요. 예,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하나만 써서 전체를 아우르려고 했었던 데만 나올 수 있는 현상. 그래서 구술살이라고 하는 거는 훨씬 후대에 나오는 거고 오래된 건 다 뼈예요. 그래서 인도 델리 박물관에 가서 피프리하와 출토사리를 보면 뼈.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국에 만약에 단 하나의 부처님 사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법문사 사리다. 서안의 법문사리다. 그거는 손가락뼈예요. 요 손가락뼈. 그러니까 오래된 건 다 뼈로 나와. 구슬로 나오면 시대가 떨어지는구나. 너네 시대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볼 때는 화장법이 지금은 우리가 화장법을 아까 요런 식으로 중간에다가 이렇게 관을 넣고 화장하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녹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큰 스님들 살이나 이런 걸 보면 다 구슬같이 나오지. 그거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야. 신체의 일부가 살입니까? 이 논점이 나온 거야.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치아는 그냥 치아인데 이게 살인가? 이거 그냥 있을 수도 있잖아. 나도 그래서 전에 사랑니 빼러 갔을 때 혹시나 싶어서 내가 주면 안 돼요? 이랬더니 의료 폐기물로 돼 있는 거는 반출 안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내 금리도 뽑아갔지. 그래서 나중에 단락하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의료 폐기물은 안 된다더니 금리는 단락하면 줬는데 네가 안 단락해서 폐기했대. 폐기한 것 같지 않은데 폐기한 것 같지 않은데 약간 꼬롬한데 이런 느낌. 그렇게 해서 약간 눈빛을 했더니 그럼 제가 5만 원 까드리겠습니다. 이 양반 너무 재밌어.
대충 냄새는 나는데 이거 증거가 없네. 그 다음에 갔더니 또 그러더라고. 내 거는 바꾸기만 하면 없어져. 바꾸기만 하면 없어져. 그래서 부처님 살이라고 하는 범주 자체가 치아나 이런 것도 살이에요. 치아나 이런 것도 살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제위파리의 이 사리탑이라고 하는 게 제위파리가 부처님의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머리카락이에요.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가서 만든 탑이에요. 그것도 사리탑. 사리탑. 그러면 탑 중에서 부처님 탑 중에서 사리탑 아닌 게 있습니까? 있어요. 유물탑입니다. 유물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내 몸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많이 떴어. 그러면 내 손가락 뼈 같은 거 이러면 괜찮지. 야 이거 콜 이렇게 되는 거지. 콜 이렇게. 머리카락 조금 떨어지지. 좀 떨어지지. 근데 그 사람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그런 기념 물건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을 기념할 때? 기념 물건이 없어?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쓰던 물건을 몇 개를 달라 그랬거든. 유물을 정리할 때.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손가락 연락에 돌렸던 이 손가락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이것도 그 사람 기념이 되지 않을까? 물론 1차적인 거는 신체의 일부가 더 권위가 있겠지.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계속 내가 착용하고 있었던 안경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끼고 있었던 염주 뭐 이런 거 어때? 실제로 나한테 자꾸 염주 하나만 주면 안 되냐? 네가 사오고 대체해가. 뜬금없이 어디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 그 얘기 내가 듣고 되게 재밌었다. 모모 스님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아는 신도가 있는데 그 신도가 내 염주를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고 네가 염주를 하나 빼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왜 아니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지가 와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굳이 내가 왜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 유물탑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바루탑이 있어요. 부처님이 쓰시던 바루를 가지고 탑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인도에 가면 깨사리아라고 하는 데에서 바이샬리에서 떠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바이샬리에서 떠나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부처님이 돌아가신다고 얘기했거든.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이지. 시한부 인생이고 다시 오지 않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봐.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고 미국 가서 수술을 안 되는 거고 일단 뭐 미국 가서 한 3개월 살다가 이제 가는 상황이야. 그러면 뭐 공항에라도 이렇게 따라가서 뭐 잘 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처님을 기념할 만한 물건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나처럼 이렇게 염주를 많이 걸고 다니면 하나를 줬을 수도 있는데 없잖아. 그렇다고 무슨 옷을 벗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루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루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기념으로 탑을 만들고 그 탑을 만든 뒤에 또 덮어 씌우고 이러면서 증축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탑 중에 하나예요. 인도에서는 제일 큰 탑입니다. 그 탑이. 탑돌이 3번 하면 다리 아픈 탑. 다리 아픈 탑. 그래서 부처님 머리카락을 가지고 제위와 팔이라고 하는 상인이
아프가니스탄의 바르라고 하는 데 가서 만든 게 불교 최초의 탑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미얀마 사람들이 개구라를 친 게 쉐다곤 파고다.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다. 이렇게.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게 구라인 게 기록으로 적혀 있더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 최초의 탑이, 불교 최초의 탑이 127쪽에 있는 불교 최초의 탑이 이렇게 나오느냐? 그것은 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살이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 나중에 뒤에도 이제 깨닫고 막 이렇게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도 손톱과 머리카락을 달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뭐 탑을 만들고 호신 부적 같이 가지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네, 손톱 판매합니다. 야, 재밌잖아. 근데 내 손톱이 쉽지 않아. 왜냐면 내가 엄청나게 바짝 깎기 때문에 이거 뽑아줄까? 내가 예전에 발톱이 자꾸 파고 들어가지고 짜증나서 발톱 뽑았다. 엄지 발톱을 내가 뽑은 사건이 맨정신에. 내가 고등학교 때 그거 뽑았어. 근데 후속이 더 재밌어. 놀랍게도 또 파고들었어. 그런데 한 번은 했는데 야 계속 못하겠더라. 그거 맨정신으로 못하겠더라. 손발이 떨려. 그거 뽑는데 진짜 손발이 떨려. 재밌는 일화. 징그럽고 재밌는 일화.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